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약간 어려워하시는 고전 시가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는데요. 향가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가의 대표적인 작품이고 문학적인 표현이 아주 뛰어난 제 망매가라는 작품인데요. 요거를 보기 전에 향가의 특징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줄수를 한번 세어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향가는요, 표현상의 특징이 4구체, 8구체, 10구체로 나눌 수 있거든요. 약간 옛날 말투이고, 줄수를 세어 봤더니 쭉 세어 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10줄로 되어 있죠? 그러면 10구체 향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4줄이면 4구체, 8줄이면 8구체겠죠? 자, 그러면 이 10구체 향가는요, 4줄씩 묶어서 4줄씩 묶으면 여기가 2줄 남잖아요. 이런 식으로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 4줄을 만약에 한 줄로 치고 이 4줄을 한 줄로 치고 이거를 한 줄로 치면요. 마치 무슨 작품이랑 비슷하냐면요. 초장, 중장, 종장의 3개로 이루어진 시조랑 비슷한 형식이 됩니다. 근데 기억나세요? 시조의 형식은 제가 여러 번 따로 강의도 해드렸고요. 잘 모르시는 분은 그 강의를 찾으셔서 카테고리를 제가 고등학교 걸로 묶어놨거든요. 문학으로 묶어놓은 것 같아요. 그쪽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 되는데요. 시조는요, 종장의 첫 번째 첫 음보가 3글자거든요. 3글자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감탄사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특징이에요. 첫 음보, 즉 3글자는 첫 3글자는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글자 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제맘마이가에서도 낙구라고 하거든요. 나머지 2줄을 낙구라고 하는데 낙구의 첫 음보를 보니까 뭐예요? 라고 뭐예요? 감탄사로 이루어져 있죠. 시조의 기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향가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향가는 신라시대 때의 노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신라시대 때에는 국교가 불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당시에 지식인들 입장이 누구냐면 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승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서도 보면 사자로 끝나는 거 보니까 스님이 지으셨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승려가 지었다면 불교적 색채가 강할 겁니다. 물론 불교 외에도 다른 감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유교적인 색채로 아주 유교적인 색채, 불교적인 색채가 없는 유교적 색채로만 쓰여진 작품이 있어요. 안민가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아마 여기에서는 다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험에서 기출로는 다루지 않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약간 수능 수준으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튼 향가를 지을 때 요거는요, 한자에, 그때 당시에는 훈민정음이 없었잖아요. 한자의 음과 뜻을 가지고 기록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향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찰이라는 것은 한자를 이용하되, 우리말 순서대로 한자를 음으로 쓰이기도 하고, 뜻으로 쓰이기도 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요 정도로 향가의 전체적인 특징을 알아보았고요. 그러면 한번 여기에서 제망매가 작품하고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 지워드릴게요. 자, 그러면 작품을 보도록 할까요? 월명사는 아까 제가 스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자로 끝났습니다. 충담사라는 또 시인이 승려가 지은 시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향가인데 사자로 끝났다. 스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요. 제망매가라고 했습니다. 제망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보면요. 죽은 사람을 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매니까 뭐예요? 죽은 누이겠네요. 죽은 누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노래이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생사의 길은 삶과 죽음의 길은요, 예에 있음에,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약간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아무리 초연한 사람이라도 막상 죽음 바로 직전이 되면 두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머뭇거리는 건 아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좀 담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나는 간다라는 말도 못 이루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정말로 죽은 누이가 나는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갑자기 죽었나 봐요.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답은 정해져 있는 답정너입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서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임종을 같이 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랑 갑자기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되게 슬프고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이런 감정이 좀 드러나 있네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라는 것이 풍성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이런 열매 맺고 이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어떤 시에서는 하강의 이미지,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하강의 이미지라든지 좀 이제 겨울 앞에 오고 추운 가을을 한번 연상을 해봤을 때 여기에서는 죽음과 소멸의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바람, 이른 바람에 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입새라는 작품 혹시 기억하세요? 영화로도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환자가 죽으면서 담벼락에 있는 창문 밖에 있는 담벼락에 있는 저 잎이 떨어지면 나는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을 봤더니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한 잎이 딱 담벼락에 그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거 보고 그래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이웃에 있는 화가가 그것을 그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른 바람에 이에저에 여기저기에 떨어지는 잎처럼 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잎새의 그 환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잎은 뭐예요? 바로 그 바람 때문에 죽음의 원인 때문에 죽을 운명에 놓여 있는 죽은 누이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그리고 비유적인 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직유법이 있죠. 직유법은 같이 듯이처럼 같은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직유법이죠. 입처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람이라는데 이르다고 얘기했으니까 뭐예요? 이 바람 때문에 죽은 거 바람이 죽음의 원인이라고 했을 때 이른 바람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이 이른 거잖아요. 빠른 거잖아요. 즉 요절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젊은 나이에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에 나고 여기에서의 한 가지는 뭐냐면요. 바로 한 가지에 나고 이제 떨어지는 잎처럼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한 가지는 한 부모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에 나고 그랬는데 사람은 태어날 때는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예정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출산 예정일. 그렇지만 죽음은 언제 갈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거기 한 부모한테 태어났지만 어떻게 돼요? 죽을 때는 가짜 가는 거죠. 그랬더니 모든 감정이 집약이 됩니다. 네, 감탄사가 나오네요. 그러면서 미타찰에서 만날라 라고 했어요. 미타찰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왜 불교에서 극락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돌을 닦아서 기다리겠노라. 이분 스님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죽음에 대한
슬픔, 이것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킨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 부분 볼게요.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느낌표가 생략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예요? 영탄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가 볼 때 시적 화자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시적 화자는 여기에 있죠. 나라는 말이 있죠.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누이가 죽은 거가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면 화자의 정서는 어떻겠습니까? 누이가 죽었으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슬프고 안타깝고 참 인생이 허망하겠죠. 갑자기 요절로 죽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화자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네, 스님이라서 종교적 자세로 승화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거에 있어서 항상 주제는 체크하셔야 돼요.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 그 슬픔은 종교적 자세로 극복한다라는 내용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위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구체인가요? 아까 줄수 세었더니 19체였죠? 틀렸습니다. 영탄적 표현이 나타나나요? 네! 아까 있었잖아요. 모르겠구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32조인가요?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인가요? 아니요. 여기 그런 표현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려가요에서 청상별곡에 나오는 건데 이거는 아니고요. 공감각적 이미지 감각의 전이가 있습니까? 없지요. 있었으면 제가 말씀드렸겠죠. 그럼 9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쓰인 표현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거 기억에 뭐입니까? 지규법이 쓰여져 있지요. 그래서 지규법은 같이 까까까까 뜨뜨뜨뜨처럼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까까까까처럼 그 다음에 양이 듯이라는 말과 듯이라는 말로 바꾸면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 표현법을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규법이라고 찍으셔도 거의 80% 이상은 맞습니다. 고전시가인 경우에는요. 그런 식으로 찾으셔도 됩니다. 지규법은 꼭 체크하세요. 10번 A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낙구에 해당하나요? 보니까 화자의 태도 아까 어떻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네. 누이가 죽었죠. 그거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고 어떻게 해요?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셨죠? 여러분들 향가 같은 작품은요. 기존에 이렇게 쭉 나왔던 거를 훑어봤을 때 만약에 향가에 이제 단순히 형식적인 거를 물어본다고 하면 선화가가 나왔었고요. 이런 식으로 작품과 연계하는 거는 뭐 제망매가라든지 그 위에 19체 한가들이 주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번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에 시험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시험 당일날 제가 가다반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시험을 보시고 나서 가다반이 거의 정답으로 될 확률이 99%이니까요. 그거 체크하셔서 학교 여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